최근에는 금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금 투자 요즘 괜찮은지, 요즘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금 투자 전문가이자 작가인 탭의 조규원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지난 방송에도 한번 저희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신수가 훤하시네요. 요즘 금 가격 오르니까 금 가격 올랐구나 생각이 뒤에서 확 듭니다. 후광이 네. 그 뒤로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금가격이 대략 10% 정도 더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미 넘어선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될 그런 기대감이 들다 보니까 금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해서 돈값은 낮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은 고전을 면치 못해요. 하지만 이때 가장 빛나는 자산이 바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이 지금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또 큰 호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는 것도 사실 돈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실물 자산의 대표주자인 금 가격을 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물가가 올랐을 때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투자 자산이 또 금이고 그럼 두 가지 모두가 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 얘기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앞으로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할 거라는 말씀이신데 호재밖에 없나요? 물론 이제 금 가격이 사실은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경제위기 왔을 때 뭔가 빛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번지게 된다면 이제 금 가격에 또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 정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재미 보지 마시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아주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실물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형태는 이런 덩어리 금의 형태나 아니면은 네. 골드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 다음에 예쁜 코인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얇게 펴서 우리가 좀 수직육부를 가져가게 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도 궁금합니다. 네, 그 맞아요. 가운데 제일 작아 보이는 금 있잖아요. 네. 요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요게 대략 한 4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400만 원이요? 네. 저 조그만 게 400만 원이면 저 옆에 있는 은바는 일단 400만 원 넘을 것 같고요. 크기가 크니까요. 네. 저는 은이- 더 작을 것 같은데. 은이니까요. 네. 얼마입니까? 은으로요? 네. 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kg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100만 원. 훨씬 저렴하군요. 네. 그러면 저 1kg 기준으로 금 발을 오늘 가지고 오셨다. 와. 네. 그러면 그건 얼마 정도예요?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이야. 그래서- 이러기요. 오늘 왜 안 갖고 오셨어요? 구경이라도 한번. 불안해서 이걸 가지고 집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시는 걸로. 네. 그럼 그 옆에 그 예쁘다고 표현하신 카드 모양과 코인 모양은 각각 얼마나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g밖에 안 돼요.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보통 코인은 1트로이온스라는 게 기준이 되거든요. 예. 1트로이온스당 그것도 한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야. 네. 금 투자는 뭔가 실물을 만질 수 있다는 그런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관도 불편한데 왜 굳이 실물로 해 하겠지만 실물을 갖고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예뻐요. 일단 그 손맛, 그렇죠, 손맛. 네, 네, 금을 그런 게 만진다는 있고, 그.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를 하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자꾸 가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비싼 것 같은데 약간 팔았다가 좀 싸지면 살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실물의 형태로 갖고 있게 되면 장기간 보유할 때 뭐 가격이 좀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되니까 금은 기본적으로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금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보통 종로에 가거나 아니면 금 거래소에 가거나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편의점 가니까요. 금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편의점에서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는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종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금은방 사장님들도 좀 더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말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굳이 말 안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 아.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분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을 사는 방법들은 이제 편의점까지 등장했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금을 사는 곳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금을 구매하는 형태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만약에 내가 실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뭐 금은방이나 귀금속 업체들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지만 어디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 얼마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금이더라도요. 편의점 자판기에서 사면은 뭐 400만 원이고 어떤 금은방 가서 사면 뭐 390만 원이고 오. 또 업종 업체를 가면 38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 똑같은 금이기 때문에 팔 때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아. 그냥 마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싼 거 고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금은 앞에서 이게 조그만 동전 모양으로 된 것과 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거 집에 놓는 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실물의 형태가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금 통장이라든지 ETF라든지 뭐 KRS 금시장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금 통장은 은행에서 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금 통장의 특징은 0.01g 아주 작은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원 정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얘의 또 단점은 아무래도 수수료는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수수료는 뭘 말하는 거죠? 금을 사고 팔 때 이제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인데 아. 대략 한 2%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 통장은 마치 우리가 그냥 일반 통장처럼 제가 오늘 5만 원 생겼어요. 네. 그럼 금 통장에 그냥 5만 원 넣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무래도 통장이라고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안 돼요? 네,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금에 투자하는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ETF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금 가격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그런 일종의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ETF는 우리가 쓰는 그 주식 어플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간편함이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한 10,000원 이내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한 0.6%에서 0.7% 정도 되다 보니까 금통장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 그렇네요. 이런 느낌을 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단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어쩔 수 없이 세금이 있습니다. 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금 가격과 이 ETF의 가격이 다르게 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괴율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게 만약에 좀 더 많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아주 간혹 있는 일이지만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주식처럼 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내 돈을 다 날리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싶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방금 가지고 오셨던 이 실물 바 살 땐 네. 이때는 세금 같은 거 안 내요? 아, 당연히 세금 냅니다. 실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얘가 가격이 3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30만 원이 더 얹어진 330만 원에 사게 되시는 거고 나중에 팔 때 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물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 이걸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RX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면 실물은 부가세, 그리고 ETF나 금통장은 배당소득세 15.4%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세금적인 측면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정부가 이제 2014년에 만들어낸 건데요. 주식 어플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ETF보다도 한참 더 저렴한 0.2% 정도 수준이고요. 무엇보다 세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금 투자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KRX 금시장을 좀 추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교수님도 KRX 투자를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인덱스 네. 투자라고 했거든요. 네. 할 거면은 그게 가장 혜택이 좋다. 네. 단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점이요? 진짜 단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KRX 인덱스 투자하는 게 제일 금 투자가 쉬운 거고 장점이 많은데 네. 굳이 현물 발을 사신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오히려 실물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생각을 하는 건데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 기술적인 거나 경험적인 것보다도 좀 심리적인 게 큰 것 같아요. 막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보다 보면 좀 지금 좀 비싼가? 지금 팔았다가 좀 싸지면 다시 살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거래 회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좀 잘못 판단하는 때가 되게 많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근데 실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얘를 들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듭니다. 네, 진짜로. 네. 네. 네, 그리고 KRX도 원금 보장이나 이런 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어차피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래 회전율을 강제로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네.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더 실물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수수료도 있죠. 돈 들 때가 계속 많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만 나셨는지 비결이 특별히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투자보다도 내가 금을 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의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건지 혹은 투자나 안전자산 보유의 목적으로 금을 사는 건지를 딱 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소비의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냥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뭐 그런 거 사시면 되겠지만 투자나 안전자산 보유의 목적이라면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태공 비용이 가장 적은 이런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런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난 14일 동안의 가격 변화를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좀 과열된 구간인가 혹은 좀 공포에 있는 구간인가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게 금이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적은 자산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과매도 구간, 공포에 잠기는 구간까지 오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종종 이 공포에 잠기는 구간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최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금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RSI라는 지표를 활용하셔서 이런 공포의 구간이 왔을 때마다 조금씩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적절한 투자 대안들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물의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좀 유익하게 도움되는 내용들 많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